안녕하세요. 우리는 안전 나침반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안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명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전에요. 우리는 안전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인 동영상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요. 체크리스트 중에서 공통사항이 있을 거고요. 실내 1, 실내 2, 실외 1이라고 해서요.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은 원래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하시는 어르신들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큰 사안으로 해서 실내 1, 2, 공통 실내 2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시다 보면은 이 사항은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 공통사항에서 어떻게 체크를 하지라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맞게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몇 가지 사항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갔는데 내가 공통사항에 있는 이 체크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한 번씩은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시간이 오늘의 교육 시간입니다. 우리는 제목이요. 우리는 안전 나침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침반이 항상 한 곳을 가리키는데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현장에 나가셔서 어르신들이 안전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북쪽을 항상 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안전 모니터링 요원이 생겨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현장에 가셔서 그 체크리스트에 맞게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걸 봄으로 인해서 다음에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일자리 나갈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안전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셔갖고 보셔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업무에 맞게끔 내가 가는 현장에 맞게끔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서 체크하는 업무는요. 지역사회 관리 지원 업무라고 해서요. 주차장, 도로, 스쿨존입니다. 이 3가지 지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외부에 있다는 거죠.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작업하시고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외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도로에 가깝죠. 차가 다니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하시는 거고요. 또 이분들의 주요 업무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지역사회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봉사라는 기준도요. 일반 성인들이라기보다는 우리 동네를 위해서 주차 질서를 관리한다든지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스쿨존에서 교통지도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장애인들이라든지 아이들이 학교나 아니면은 복지관에서 수업을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이고 좀 밀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지역사회 관리 업무입니다. 다른 공통적인 사항이라든지 실내 1, 2, 실외 작업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같이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업무는 혼자 하시는 경우라든지요. 아니면 이용자들과 1대1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체크를 하실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1대1로 작업하시는 어르신들보다는 외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나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현장에 나가서 어떤 공통사항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좀 더 잘하고 실외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역사회에 아이들이라든지 장애인들, 어르신들의 귀가를 돕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도로에서 그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체크리스트를 보시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리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랑 오늘 함께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역사회 업무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체크리스트 중에서도요, 공통사항에 3번,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더 보시면 좋고요. 체크리스트 실외원에서는요, 불완전한 행동, 19번의 위험 감수성 체크, 21번의 안전복장 착용, 이 총 4가지 사항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보는 부분이 전체를 보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업무를 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안전 모니터링 요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 4가지를 좀 더 보시고 혹시라도 체크사항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위험이 있더라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도 함께 적어주시는 것도 다음에 그 어르신들이 근무하시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딱 보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이들이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 눈이 땡그랗죠? 왜 놀랐을까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신호등이 있는데요. 신호등에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신호등에는 어떤 색깔이 있을까요? 네, 빨간색? 네, 녹색. 신호가 있어서 아이들은 녹색 신호일 때 길 건너가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역할을 신호등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역할을 누가 할까요? 네, 짜잔!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어르신들이 가셔서 교통지도를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로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그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조금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교통지도를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도로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은 도로에서 많이 체크리스트를 하셔야 되다 보다 보니까 이분들의 안전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안전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그분들의 안전을 체크하기 위해서 나가셨는데 여러분들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외부다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워서 꼭 체크리스트 작성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보호 장비 착용입니다. 말 그대로요. 사람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를 착용을 합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착용을 하고요.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갑을 착용하고요. 내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처럼 그 업무와 맞게끔 우리가 보호 장비를 착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파손이라든지 보수 작업을 할 수도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보호 장비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셔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통은 안전화를 주차 교통 지도하시는 분들이 잘 착용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차가 빈번한 장소에서는요, 아니면 차가 서행하는 장소에서는 웬만하면은 안전화를 신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안전화를 신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조금 차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요, 주차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주차 유도를 합니다. 경광등으로. 아니면은 차를 좀 서행하기 위해서 멈추는 신호를 하신다든지 여기까지 와서 쓰세요라고 해서 차를 앞으로 당기는 신호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차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간격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 그러면은 차 바퀴가 어르신들의 발을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끝에 잠깐 밟혀가지고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추후에 나 발이 너무 아파라고 해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어르신이 발이 밟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유도하는 경우 이럴 때는 안전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이 좀 떨어져서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건데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요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찾아가셔서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이야기를 하실 때는 지적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조심스럽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차를 유도하는 입장에서는 차가 서행을 할 경우에 운전자가 어르신의 신체와의 거리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 발이 바퀴에 밟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신체와 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알려주는 것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고요. 또 하나, 아이들이 잘 귀갓길에 이동할 수 있게끔 교통지도를 하시는 경우에도요. 경광봉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형광조끼를 입고 있으셔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손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으라고 하셔서 그냥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점점 겨울로 다가오다 보니까 해가 짧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여름일 때야 5시, 6시에도 해가 쨍쨍하고 밝았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해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5시, 6시만 되더라도 금방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차가 잘 보이지만 차는 우리를 잘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시간에 교통지도를 하시는 어르신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경광봉이라든지 야광조끼를 잘 입고 계신지도 여러분 체크해 보셔가지고요. 그것을 yes 아니면은 no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지역사회에서 혹시라도 도로가 파손된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 업무를 도로 파손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렇지만 그 도로 파손이 된 것을 보수 작업을 할 때 옆에서 보조 업무를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혹시라도 그 도로 파손된 물건을 집을 수도 있고요. 주위에 있는 공구라든지 기계들이 튀어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모는 꼭 쓰시고 작업할 수 있게끔 하여야 되는데 혹시 보조하시는 어르신들이 도로 옆에서 서 있을 때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호장비 착용해서 체크하신 다음에 yes, no로 한번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요.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불안전한 행동은 앞에 동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하죠.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빨리 가면 괜찮을 거라는 자신만의 착각으로 인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 불안전한 행동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요. 교통지도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업무 중에는 불안전한 행동을 잘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시기가 보통 있으시더라고요. 업무 시작 전, 교통지도를 시작하기 전,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요. 왜?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 조끼를 입고요. 경광봉을 들고 있다든지 깃발을 들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업무를 하실 경우에는요. 횡단보도 잘 건너고요. 신호등 보면서 잘 건너요. 근데 업무가 다 끝났다. 아니면 업무 시작 전이다. 그러면은 그 업무를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뛰어가시는 거죠. 뛰어가시는데 횡단보도를 잘 지키지 않는다든지 신호등을 잘 지키지 않는다든지 차가 오고 있는데도 내가 근무해야 되는 그 횡단보도로 가기 위해서 그냥 뛰어가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시작을 하기 전에는 좀 일찍 오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업무를 하기 위한 장소까지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 업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업무 끝났어. 이제 집에 가야지라는 마음에 조금은 불안전한 행동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정확하게 횡단보도를 잘 건너는지
차가 다니는데도 무단횡단하지 않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거는 업무 중에 가시게 되면 잘 보일 수는 없겠죠. 보통 업무 시작 전, 아니면 업무 마지막 단계에서 혹시 방문하셨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갖고 이게 yes 아니면 no로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 업무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교통봉사를 나가기 전에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자료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무단횡단은 신호가 깜빡일 때 뛰어가는 거죠. 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요. 나는 차보다 빠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뛰어가시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업무를 하면서 위험한 요인이요. 위험 감수성 체크입니다. 공통사항에서요. 여러분 앞전 동영상에서 위험 감수성이 무엇인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직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행동들이 위험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 위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 불감증과 비슷한 말입니다. 안전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똑같이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결과가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 행동이 습관처럼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감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하다가 이와 관련된 행동을 했는데 다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어요. 이렇게 볼게요.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처음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요.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다음부터 차를 보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또 내가 직접적으로 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대체적으로 겁을 먹어요. 그러면 위험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뒤로 점점점 차를 타도 괜찮고 운전을 해도 괜찮아지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사고는 크게 났었다 하지만 그 뒤로 괜찮았던 시간이 이 위험 감수성을 높은 곳에 있던 것을 점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익숙해지고 그와 관련된 행동이 나중에 나에게 피해가 없다 그러면은 이 감수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위험한 행동을 했어. 무단횡단을 했는데 차에 친 적이 없어. 그러면은 이 무단횡단을 하는 감수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특히 업무와 볼 때, 도로에 있을 때는요, 내가 크게 사고 났던 적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위험 감수성이 적극적으로 떨어지죠. 근데 내가 하지 않더라도요, 주위에서 보는 거죠.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있는 동료가 저렇게 일을 잘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네? 그냥 걸어가는데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네라는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위험 감수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나 괜찮아. 내가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가끔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위험 사항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걸어가 보았어도 넘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 감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체크하실 때 다른 부분들은 꼼꼼하게 그 어르신들이 어떤 직무를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은 위험 감수성 체크는요 아마 눈에 바로 확 보이실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담배를 피시는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담배를 많이 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담배를 피시다가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요즘에는 길에서 담배 잘 못 피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 있으셔야 되는데 담배를 피기 위해서 그 장소에 없으시고 이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물어볼 거예요. 어르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담배 피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업무 중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괜찮아. 그렇게 해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죠. 왜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으신 겁니다. 감수성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역정을 내시기 때문에 위험 감수성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시고요. 그 어르신들에게 뭐 담배 피우러 가지 마세요. 뭐 이동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언짢은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거는 그분들한테 아무런 언지를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시고요. 이왕 체크하실 때 어떤 위험 감수성이 떨어진 행동을 했는지를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노후다 체크하시면서요. 밑에다가 그냥 흡연 이렇게 하셔도 참 좋겠죠.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 감수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흡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다른 시간에도 한 번씩 얘기를 했지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도로에서 일하실 때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 2인 1조가 같이 다니게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인 1조다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이랑 앉으셔갖고 수다를 떠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동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은 그쵸.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각자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정면을 바라보고 친구 잘 있었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걸어가시면서 같이 마주보고 걸어가시면서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특히 외부에서 활동하시면서 보도블럭 있죠. 보도블럭이 한 계단 한 칸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위험 감수성 체크하실 때 뭐 흡연하시는지 이런 거 보셔야겠지만 주위에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이랑 걸어 다니시면서 잡담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 건지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 걸어가시면서 이야기가 좀 길어지신다. 아니면은 좀 통화를 하시면서 그 통화에 집중하면서 걸어 다니신다든지 또 하나 경광봉을 가지고 차를 이동하고 계시면서도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가끔 보이십니다. 이것도 위험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진 부분이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위험 감수성 같은 부분은 현장에 가셔서 디테일하게 쳐다보지 않으셔도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조언은 하지 마시고 체크만 해오시는데 수다, 잡담, 핸드폰, 흡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주시면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안전복장입니다. 안전복장은 아까 처음에 교통지도 할 때 야광조끼 입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야광조끼도 괜찮지만 복장 중에서 반사지가 붙어있는 혹시 조끼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신고 있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럴 경우에는 야간 작업을 하시는 분들, 좀 어두워지는 시기에 도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내가 간 시간이 혹시라도 낮일 경우라 하더라도요. 그 분이 일하시는 분이 몇 시까지 일하시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신 다음에 5시, 6시까지 근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그분이 낮에도 어쨌든 안전복장을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5시 돼서 옷을 갈아입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뭐 야광 조끼라든지 아니면 반사지가 붙어있는 조끼를 미리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이분들이 도로에서 교통 지도를 할 때 몇 시 정도까지 하시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신 다음에 그분들이 뭐 반사지가 붙어있는 신발을 신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반사지가 붙어있는 조끼를 입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갖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반사지뿐만 아니더라도요. 어두워지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똑같겠지만요. 근무하는 도중에 차에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나가실 때 밝은 옷을 입고 다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갖고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도 정말 밝은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요. 지역사회 관리 지원하는 업무였습니다. 말 그대로요.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이었고요. 또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가 좀 더 넓고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경향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셔갖고 하나하나 체크하는 이런 체크리스트가 나중에 그분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보셨던 봉사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체크 잘 하시고요. 또 하나 체크리스트에 없는 부분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건 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라고 있으면은 같이 함께 적어주시는 역할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